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끝없이 지금 이 한일 간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더불어 이 독도 영유권 분쟁이 이렇게 지금도 거듭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초안이 마련되던 당시인 1949년도만 하더라도 분명히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었었던 것이 나중에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령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아예 누락돼 버리는 최종안에는 누락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분쟁의 여지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9년도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만든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도 속에 분명히 독도는 한국령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울릉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현재 독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독도를 한국 영토로 1949년 11월 2일 이 대일 미일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위한 초안에는 이렇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다케시마라고 일본이 표시했었던 그 이전에는 리앙꾸루라고 암초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이 독도가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영토를 확정짓는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자신의 영토 영해를 주장하는 지도에 이 독도가 빠져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일본도 그들의 영토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자기들의 지도에 표시하지 않았었던 것인데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의 보루로 삼으려는 미국의 이러한 대공산화를 막기 위한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최종 조약문에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주도했었던 사람이 바로 1950년 메가더 연합군 사령관의 당시 주일 정치 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은 계속 이어져서 51년도 1월 달에 오게 되면 이 당시에 주일 미국 대사가 된 윌리엄 시볼트가 당시 요시다 시게로 일본 수상과의 만남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분이 바로 시볼트가 되겠는데 이 당시 미국의 입장은 한국전쟁 이후에 소련과 중공의 적극적인 동아시아 진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서 동맹국으로 삼아서 이들을 막아내기 위한 소위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일본 영토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 이것이 오늘날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시초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독도 문제라든지 또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북방 4개섬의 문제 그리고 지금 중국, 대만 등과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센카쿠 열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영토 분쟁들의 시초는 바로 당시의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이 결국 중공과 당시 소련의 적극적인 공산화 정책의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책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쿠릴 열도에 있는 북방 4개섬과 관련돼서 자, 이것이 지금 일본의 가장 북방의 섬이 홋카이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사할인 섬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1904년 5년 사이에 이루어졌었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사할인섬의 북위 50도선을 나눠서 남쪽을 일본이 차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차지해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졌던 것이 1945년 일본이 패망할 즈음에 이르게 되면 이 사할인섬을 소련이 회복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하를 내서 이 홋카이도까지, 북해도까지 소련 영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소련의 입장에 맞서서 미국은 결국 이 북방 4개 섬을 통해서 소련의 적극적인 남하를 막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결과적으로 오늘날 북방 4개 섬을 가지고 소련,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센카쿠 섬과 관련돼서는 이 센카쿠 섬은 원래 오키나와의 부속 섬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오키나와의 나에서 이 센카쿠까지의 거리는 410km에 해당이 되는데, 대만과 보면 170km밖에 되지 않고 중국과의 경우도 330km로 일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센카쿠를 결국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점령하고 있는 이유도 1969년도에 미국과의 그 오키나와 반환 협정 과정에서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의 부속섬으로서 일본 영토에 반환된다라고 하는 조약 때문에 결국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단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획득하는, 이 영유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에도 결국 중국이나 대만이 주장하는 영유권 주장에 늘 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끼어들게 되면서 결국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이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들이 끊임없이 이 독도에 대해서 그들의 영토라고 하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단서가 되게 되어서 2022년도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종전에는 시마네현에 속해 있었던 다케시마는 1950년대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점령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던 데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시마네현에 속해 있었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라고 하는, 이런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이 독도에 대한 점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지는 빌미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초중고등학교의 학습 지도 요령과 이 독도와 관련된 내용들 자체가 결국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도획적인 영유권 주장에 맞서서 우리의 고유의 영토로서, 영해로서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독자적인 역량 없이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만으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더 우리는 일본보다 실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우선이라는 점이 되겠고요. 독도 문제를 늘 바라볼 때는 단순한 영유권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경제적인 실력, 군사적인 역량, 문화적인 매력 등과 같은, 즉 일본을 비롯한 주변 열강들이 무시할 수 없는 민주국가로 우리나라가 발돋움해야만 결국 독도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울릉도군 독도 명예 주민이 되고자 하는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중한 우리 영토로 사랑해야만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이렇게 증진되는 가운데 독도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소중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는 조그만 섬이 아니라 정말 큰 섬, 더 그레이트 독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독도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